지난달 22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주관으로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가 목표한 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까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L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이 온실가스가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온실가스는 총 7개 물질이에요. 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제 이렇게 6가지는 교토 의정서에 규정된 물질이었고요. 예. 산불화질소는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정으로 추가된 물질이죠. 네. 그런데 이제 7개 물질 가운데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산화탄소죠. 네덜란드 환경평가청의 2019년 배출량 분석에 의하면 전 세계 배출된 온실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2.5%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기후변화 행동 연구소가 추산한 10대 주요국의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국이 9.17톤으로 예측이 됐어요. 네. 이 수치는 8.59톤인 미국, 8.12톤인 캐나다, 7.12톤인 중국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예. 세계 세계 경제권 10위 이내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으로 앞으로 2030년은 최고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경제 강국인 독일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예측값은 각국이 지난해에 발표한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일 텐데요. 기후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정상회의 이후에 대경책정책연구원이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그리고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예. 자, 이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50에서 52%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2025년까지 감축 목표, 당시는 26에서 28%였거든요. 이거보다 거의 2배 상향한 수치로 정말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네. 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수준을 5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 이것도 획기적으로 상향을 한 것이죠. 예.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자, 2030년까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중국이죠. 예.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2050년에 그리고 이제 중국은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하는 큰 목표는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막지 못하면 큰 비극이 일어날 거라는 위기 의식에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맺어졌잖아요. 각국이 그때 그 제시를 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보다 훨씬 더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해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올해는 이제 다보스 포럼이 열질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작년 2020년에 열렸던 다보스 포럼에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꼽았어요. 네. 당시만 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심각해지면 폭염, 집중호우, 가뭄, 수포태풍, 대형 산불 등의 기상이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상이변은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축산이라든가 수자원, 생태계 등 자연환경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 작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회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의 공통점은 말이죠. 국경을 넘나들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망자 발생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형 위험 부담에서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라든가 또는 일부 지자체라든가 개인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공동 대응을 하되 지금까지 목표보다 좀 더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네. 네. 방금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다가올 2030년까지 200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할 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네. 기후변화 위험을 고려할 때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후변화나 감염병 등 위해 요인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피해 정도 또는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크기와 발생 확률을 고려해 봤을 때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안정시켜야 하고요. 예.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누적 피해 금액은 4,867조 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만일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피해액은 1,667조 원으로 피해 금액의 거의 절반, 한 46%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4천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후 변화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현재 배출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 정도인데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할 때는 1.8%, 탄소 중립 시에는 0.0002%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어요. 예. 자, 이 예측대로라면 탄소 중립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냐,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유엔에 이제 제출했던 게 국가 결정 기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배출량인 7억 910만 톤 대비 24.4%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 3,608만 톤을 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인데요. 예. 이제 2030년 예상 배출량을 유엔 경제사회국의 2030년 한국 인구 전망치인 5,115만 2천 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8톤으로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이 기후 정상에 의해서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을 한다면 2030년엔 한국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0대 주요 경제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1인당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수준 또는 에너지 소비 형태까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까지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서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상태고요. 네. 우리 정부가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국가 결정 기여에서 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목표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센터장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실천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면 어떤 실천 방안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산업체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 선박 등 수송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석탄이라든가 가스 발전소가 이제 많이 배출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이 세 개가 에너지원 문제거든요. 네. 현재 이제 탈원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짧은 시간에 대폭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후환경위가 정부에 제안했던 중장기 전략에서 원자력 발전도 에너지원으로 좀 같이 당분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예. 우리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믹스원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좀 같이 원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결국 온실가스를 감축은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데요. 그렇게 큰 일인 만큼 치밀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